안녕하세요. 왕장세어 친구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우! 안녕하세요. 초보창학과 그리고 컨텐츠 크리에이터 하필입니다. 예, 사업가 뜸북입니다. 네, 직장을 다니고 있는 파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오늘 조용한 스튜디오에 모였습니다. 네, 나 진짜 조용하다. 저희 그러네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조용한 이곳에서 오늘 또 새로운 자영업 이야기를 그렇죠. 가지고 돌아왔어요. 네, 잘 지내시나요,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저는 관악구에서 스튜디오 하잖아요. 스튜디오 운영하는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를 이제 많이 느끼고 있어요. 확실하게 느끼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누군가가 확진자가 나온다면 진짜 우리는 폐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걱정이 많죠. 맞아, 네. 진짜. 근데 생각보다 조심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봬요. 여기서. 맞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조심하지 않던가요? 저희는 아무래도 다 소독을 하고 마이크 커버도 2개씩 끼우고 근데 이제 우선은 이해할 수 있는데 마이크 커버를 그냥 두고 가시는 분 내가 그 마이크 커버를 빼야 될 때 맞아. 말씀을 드리거든요. 항상 그렇죠. 요즘 사태 때문에 직접 마이크 커버를 벗겨주세요. 근데 까먹을 수는 있는데 그냥 조심하지 않는구나라고 느끼지만 또 하나는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물론 뉴스에서 마스크가 필수가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긴 하지만 그래도 침 튀는 건 막아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타인에 대한 배려인데 어떤 분들은 이제 나는 괜찮아. 나는 면역력 강하니까 괜찮아. 자기 안 걸리는 게 문제가 그러니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저한테도 뭐 어때요? 아니 취소하시죠. 취소했더니 사람들 이렇게 나약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고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렇죠. 맞아요. 조심하는 사람들을 나약하다고 생각하는구나. 민감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게 아닌데. 그게 아니죠. 조심하면 제일 좋은 거죠. 그럼요. 그래서 네. 사실은 그것도 그렇고 개인이 사용한 휴지나 물티슈, 휴지 같은 것도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야기를 풀다 보면은 이제 결론은 나오고 우리가 잘 이겨낸다면 좋겠지만 그 와중에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은 굉장히 공중위생에 조금 둔감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식당에서도 그 휴지 같은 것들을 막 아무렇게나 막 처리하잖아요. 따로 버린다거나 하지 않고. 근데 사실은 개인이 사용한 휴지는 굉장히 지저분한 거라. 그래서 저는 그쵸. 테이블 밑에 각자 휴지통 있는 게 그렇죠.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다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식당을 하고 계신다면 그런 부분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자기가 쓴 개인적으로 사용한 맞아. 물티슈, 코 푼 거, 뭐 땀 닦은 거 이런 건 무조건 다른 사람에게 되지 않도록 직접 봉지 같은 데 넣어서 직접 버리라는 그 멘트 같은 걸 같이 해주시면 사실 제일 필요한 부분은 사실 마스크도 그렇지만 맞아요. 만약에 식당 같은 데 간다면 개인적으로 쓴 것들 그런 물품에 대한 단도리를 주인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뜨거운 거나 매운 거 먹으면 막 콧물하고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좀 콧물 나오는 편이라 그렇죠. 저 버릴 때 항상 이제 쓰레기통 바로 없으면 그걸 뭉쳐가지고 그렇죠. 새거 휴지를 더 위에서 어. 감아놓고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그렇죠. 좀 미안하긴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힘들다. 근데 힘들어. 매출이 진짜 보릿고개라고 그래서 저번 아. 방송에다가 그 울고 싶은 사람 뺨 때려주는 코로나19 해서 우리가 썸네일을 올렸는데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해마다 2월이면 가장 날수가 적고 그래서 매출이 적고 또 구정 혹시 뭐 연휴 맞다, 이런 것 때문에 맞다. 명절까지 네. 끼어가지고 안 1년씩. 그래도 매출 작은데 어떤 업종을 불문하고 매출이 가장 적은 달이 2월인데 그 2월을 탁 코로나 역풍을 맞으면서 이게 보고서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 보면 거의 40%까지 매출이 떨어진 업종 혹은 이제 직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지원을 제대로 해주자 해가지고 이제 70조의 돈을 풀게 된 거죠. 요즘 맛집들도 줄 서 있던 맛집들도 한가해져가지고 그럼요. 장난 아니라고 합니다. 저는 식당을 갔는데 좋아하는 돈부리집이 있어요. 근데 주방장도 일하시는 분도 마스크를 안 끼는 거야. 그런 데가 아직도 근데 있다고 주방장이 해요. 주인 양반이야. 주인 마이 양반이고 그냥 내가 처음 봤을 때 그냥 그 근처에 돈가스 좋아하는데 근처에 돈가스집이 없어 가긴 하는데 항상 약간 내가 좋아하지 않은 주인상이긴 해. 젊어요 심지어.
그래 이제 약간 알바 대하는 거나 이런 거에서 내가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그냥 막 가는 곳 맛있고 그냥 근처에 있고 그래서 갔는데 역시나 둘 다 안 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놀랍다. 이제 안 가죠 거기를.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소비자의 선택에서 외면을 당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솔직히 음식하는 사람이 자기 가게 앞에 나와서 담배 피는 것만큼이나 말도 안 되는 일이 없는데 또 음식하는 사람이 주방기든 홀이든 장갑 끼지 않고 마스크 착용하지 않고 지금 이 시국에 영업을 한다라는 거는 너무 몰라도 너무 진짜. 진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거는 너무 상식이 없는 정도. 그렇죠. 상식이 없는 거지. 그렇죠. 이제 뭐 이렇게 보니 답답해서겠지 뭐. 안 되지. 그래도 정말 안 되죠. 진짜. 어떤 분들은 이제 잠정적으로 다 영업도 닫고 하기도 하고 물론 음식점은 쉽지 않지만 뭐 피부샵 같은데 개인적으로 하는 그쵸. 학원 1:1 레슨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없어졌잖아요. 저희 맞아. 뭐 모두 MBTI, 애니어그램, 뭐 영어 모임, 어떤 모임도 다 취소됐어요. 다 취소됐어요. 저도 맞아요. 100% 취소가 맞아. 됐고 그런 의미에서 참 힘들다. 이게 자영업 대란 그리고 뭐 재정리, 재질서 얘기가 나왔는데 거의 거기에다 무슨 그 낙뢰를 꽂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단톡방이 있어요. 그 배달하시는 사장님들이 한 100여 분 모여 계신 단톡방에서 제가 이제 항상 눈팅만 하는데 경기가 안 좋은 거 그리고 이제 진짜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떨어지는 것들 그리고 이런 배달은 더 많이 잘 된다고 할 수도 없죠. 왜냐면 이제 직접 사 먹거나 사재기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매출은 다 줄었다 해요. 그걸로 인해서 잘 되지도 않고 또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배달하는 사람도 꺼림직하고 이거는 말 그대로 이게 상황이 아플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확진이 나오거나 폐쇄될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적극적이 될 수밖에 배달 없는. 업종이라는 건 아직도 조금 누가 들여다보거나 이러지도 않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생각했을 땐 이러한 위생 문제로 인해서 배달 업계나 배달 주방 업장에 대한 위생에 대한 문제가 도마에 올라오면 또 큰일 날 일이야. 맞아, 진짜로. 맞아. 내가 배달 음식 안 시켜 먹는 이유 알죠. 중에 저도 하나거든. 그렇거든요. 저도 안 시켜 먹어요. 그러니까 시킴 말고는 내가 뭐. 내가 그렇지. 식당을 알아서 거기서 배달하지 않는 이상 맞아. 그냥 배달 전문에서는 잘 안 시켜 먹어. 절대로 급하지 않고서야. 맞아. 우리가 그냥 동그란 썸네일 하나 보고 주문하는 건 다름없잖아. 맞아요. 후기 보고. 맞아. 그런데 이 사태에서 모든 사람들이 식당도 안 가서 먹는데 배달이라고 안전하게 생각 안 하거든요. 확실하게 아는 브랜드는 그나마 사 그쵸, 먹지만 그쵸, 그쵸. 그렇지 않은 정말 간판. 정말 보릿고개보다 더 힘들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밤에도 주문도 줄고 또 유동인구도 줄고 유동인구가 있다고 해도 구매력이 엄청 떨어지고 그러니까 보니까 어느 정도 사는 사람들의 소비 지출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달라졌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자신들만의 루트가 있거나 뭐 어떤 안전한 방법 이런 것들로 하고 있지 않나. 배달 주문도 줄 수밖에 없는 게 모임했을 때 배달시켜 먹고 사람들 만났을 때 배달시켜 먹고 하는데 그거 자체도 많이 줄었으니까 맞아요. 전체적으로 주는 게 맞긴 맞겠네요. 아니면 그냥 정말 냉동식품 사서 뭔가 해먹거나 이럴 것 같아. 아니면 배달을 시켜 먹던 사람들은 그렇죠. 은근히 마트에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니 어제 마트 갔는데 사람 나는 없을 줄 알았어요. 없다고 해가지고 주차할 자리 찾기가 힘들 정도로 많은 거예요. 근데 다 집에서 이렇게 만들어 먹으려고 장을 보나 싶기도 하고. 그런 것보다 이렇게 뭐 빵 사놓고 이런 거 더 많았잖아요. 이렇게 막 그 신선한 재료보다는 짜파게티 이런 거. 짜파게티 뭐 맞아. 머핀 큰 사재기 할 수 있는 거. 아니 그냥 바로 먹을 수 있는 배달 대신에 그런 것들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너무 뉴스 볼 때마다 마음 답답하고 이게 아무래도 이제 종교단체가 엮여 있다 보니까 저는 저 콘서트 취소됐잖아요. 방탄 콘서트 이것 때문에 4일 중에 제가 2일 됐는데 그래서 지금 다 난리 났거든. 아미들이 진짜 죽여버리겠다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정보가 많이 돌아요. 왜냐면은 신천지들이 그 아미를 팔로잉을 해요. 트위터에서. 왜냐면 그 뭐라 그래 포교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같이 콘서트 가서 누굴 만나잖아요. 그러면 친해지는 거야. 뭐 사줘. 뭐 내가 앨범 사주고 뭐 인형 사주고 이러면서 친해지면서 주소를 받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실제로 겪은 사람도 글이 올라왔었어요. 자꾸 주소 물어보고 뭐 사준다고 하고 그냥 콘서트에서 하루 봤을 뿐인데 너무 잘해줘서 이상했다.
근데 신천지 너무 놀라운 게 젊은 사람이 많다고. 무서워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제 그 집단이 요즘 소속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집단을 원하는 사람들이 이제 외로움 사람들이 많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심리학 책을 라이브 보는 게 있는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다니 진짜 나 저는 너무 놀랐어요. 놀랐어. 아니 너무 미국의 많아. 일루미나티가 모여서 그런 거 하면 똑같더라고요. 아. 신천지가 모인 거 보니까 비슷하지. 너무 많은데 사람이. 그래서 홍대에 보니까 3개가 있어 신천지 지부가. 몰랐죠. 이번에 알게 된 거야. 어머. 와. 그러니까 팟빵 1위도 종교 항상 신천지였어. 장난 아니죠. 3개나 있고 지부가 그다음에 그 바로 옆에 그 풋살장 실내 풋살장 그 같은 건물에 신천지가 있어요. 그래서 아. 풋살 모임들도 다 아. 취소가 된 거야. 헐. 장난 아니죠. 네. 신촌에만 3개가 있대. 젊은 사람들 포섭하려고. 그니까. 소속되는 것도 신기하다 생각했는데 되나 봐. 아니 근데 정말 그 타겟을 아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집단 소속력을 원하고 혼자 외로워하고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왜냐면 사실은 덕질도 이런 그룹이 그러니까 혼자 그 그룹을 좋아하는 거 있지만 그 팬덤 안에 있는 게 있어요. 또 그 팬덤 안에서 내가 암이고 서로 이제 이런 집단에 있다는 느낌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이제 그걸 원하는 사람들을 접촉하는 것 같아. 내가 혼자는 외롭고 집단에서 뭔가 뿌듯하고 내가 잘하고 있다는 거를 그러니까 사랑받고 있다는 거를 느끼고 싶은 사람들을 잘 타겟팅을 하는 것 같아. 직함을 준다면서요. 네, 직함을 준대요. 무슨 지부장님 뭐 이런 직함을 준대. 그래 뭘 하든 잘했다 막 되게 좋은 얘기를 많이 하겠지 처음에는. 난 놀라웠어요. 아니 현대에서 그런 나도. 사람들이 정말 있고 모여서 집회를 하고 모여서 그렇게 막 아멘 소리를 외치고 그 모습도 시험도 무서워. 보는 거 봤어요? 그리고 그 이만희를 막 신격화시킨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난 아직까지. 근데 저는 그런 모습을 어디서 많이 봤냐면 이제 해외 교회에서 교포들이 있는 곳에서 물론 물론 거기 다 기독교지만 그냥 기대야 되는 사람들이 갔을 때의 모습들 있잖아요. 뭔가 기대고 싶은 사람들이 기댈 때의 그 모습이 조금 보였었어. 그래서 저는 그래서 교회를 잘 안 가고 조금 무서워하거든요. 그런 누군가에게 한없이 기댄다는 게 너무 난 무섭거든. 잘 그냥 목사라는 사람한테. 말도 그러니까 우리 그 입장에서 이해가 안 가는 거지. 그런데 이제 그런 거 보면서 되게 좀 조심해야겠다. 이런 종교 단체 내가 외로울 수 있는 곳에 종교 단체가 온다는 거는 되게 무서운 일이구나. 돈들도 많은 분들도 많던데. 아니 5천억 원이래요. 재산이. 누가? 신천지 재산이 그래요? 5천억 원. 5천억 원. 그래가 저번 120억을 그냥 쿨하게 기부했는데 거절했잖아. 와 무슨 대단한 조직이긴 하더라. 놀라워요. 놀라워. 나 진짜 나는 이게 대한민국 종교라는 게 너무 나도 신기해요. 믿기지가 않아가지고. 근데 해외를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이 문구 많이 본 적이 있어가지고 더 소름 돋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단이라고 해가지고 평화를 이제 약간 그런 레퓨지라든지 전쟁이라든지 힘든 곳에서 많이 가서 기부를 하고 거기서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이름을 많이 봤었어. 왜냐면 저도 이제 그런 평화 단체에 막 관심이 많았었기 때문에 전 그린피스에서도 뭐 기부했었었고 막 이런 게 있었었기 때문에 그런 문구 보면 뭐지라고 봤던 적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그 신천지 관련된 그 기관들이 올라왔었어요. 아미들 사이에서. 근데 보니까 내가 많이 봤던 문구들이 있는 거야. 피스 무슨 유나이티드 월드 막 이래가지고 무섭다. 그러니까 그 평화랑 그런 이름을 잘 사용해가지고 하여튼간 세월이 하수상합니다. 그죠? 우리 잘 살아남아야 될 텐데. 네. 뭐 다른 분들도 그러니까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근데 그러기가 너무 힘들다는 쉽지는 게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신천지가 그 공부방이 있대요. 그래요, 공부방. 지금 못 나가니까 공부방에 모여가지고 또 그러니까요. 흩어지니까 학습방에서 모여가지고 다 학습하니까 우리 그 건물주 할머니네 교회도 다 폐쇄되고. 막상 그냥 정말 보통 평범한 교회는 사람들이. 폐쇄되는데 폐쇄 안 돼야 될 것은 계속 하니까 저는 사실 누구를 믿든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사실은 어느 입장에서나 보나. 난 뭐 돌멩이를 믿는다고 그렇죠. 해도 괜찮아. 뭐 천주교나 기독교나 뭐. 다 저는 똑같은. 뭐 정말 나무를 모신다고 해도 그렇죠. 상관이 없어요. 맞아요. 그렇죠. 정말 그냥 그러니까 피해만 그 행동을 우리가 지탄하는 거지. 그렇지, 맞아. 근데 종교 행동을 맞아. 지탄하는 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맞아요. 바이러스를 빨리 잡았으면 좋겠는데 맞아.
그렇게 안 되니까 그런 거지 뭐. 정말 이대로 가다가 정말 우리 자영업자들이 큰일 나게 너무 생겼습니다. 힘들어. 정말. 왜냐면 건물주들 쟤는 심지어 어떤 학원 원장은 그 메시지 실제 받았대요. 이번 달 월세를 내지 말라고. 아 착한 건물주 얘기가 또 착한 화제가 건물주 됐죠. 됐잖아요. 우리 근데 이제 근황 토크를 하고 또 네. 넘어가서 얘네 근황이야. 근황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할 건지를 또 간단한 타이틀만 얘기하고 근황을 얘기할게요. 첫 번째, 그래서 근로장려금에 대한 혜택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좀 여러분들 받으실 수 있는 분들 받아라. 왜냐면 2019년 작년 하반기에 처음으로 생긴 것이다. 그래서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사태에 대해서 돈을 지원해서. 이런 사태가 아니고 원래 네, 근로장려금이라고 원래 저희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거는 이제 4대보험 지원금 뭐 이런 아. 거고 그런 게 아니고 소득이 낮은 사람. 아.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든 내 사업을 하든 조금 소득이 낮은 사람들한테 15만 원 정도 주는 혜택이 작년에 처음 생겼어요. 우리 복지 국가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모르시는 분들 많이 있으셔서 두 번째 또 공유 경제 어디까지 왔나 얘기하면서 미용실 공유 플랫폼 그거 맞아. 얘기할 거예요. 근데 반면 타다금지법은 맞아요. 어제 법회에서 가결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맞아. 두 개를 묶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거고 세 번째로는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요거 이제 민간에서 전주에서 시작된 이 지원이 어떻게 해서 지금 이렇게 일이 커졌는지 찬반의 얘기가 또 너무 크니까 요거 얘기해 볼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근황 토크를 시작하겠습니다. 요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나 콘서트 취소되고 우울하고. 어우, 진짜? 우울하고 그 손님도 여기서 와 보는데 어머니들도 오잖아요. 그러니까 근로하는 여성이지만 집에 아이가 있고 한데 이제 팟캐스트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진짜 가지고 다녀 스프레이를. 왜냐면 언제 아이들에게 접촉되면 안 되니까. 진짜? 근데 이렇게 민감하신 분들이 있고 또 아닌 분들 보면서 그냥 제 근황이 그거예요. 계속 코로나에 대해 반응하는 사람들이 정말 다양하게 여기에 오는데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근데 BTS가 보통이 아닌데 네. 잠정적으로 미뤄지는 거예요? 아예 취소가 됐어요. 취소예요? 네, 미뤄지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다들 난리나서 연기 아니고 왜 취소 아니고 연기야라고 했는데 저는 이해가 가는 게 뭐냐면 우선 잠실이 닫았어요. 잠실이 닫았고 그리고 그 생각을 한 거죠. 저도 이제 임대업을 하잖아요. 이게 이 임대가 끝나야 돈이 들어와. 그렇잖아요. 인터파크가 그 돈을 계속 홀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런 상황이 돼서 인터파크에서 아마 취소해야 된다고 할 것도 있었지 않았을까. 왜냐면 그 돈을 어마어마한 돈을 계속 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언제 될지도 그것도 모르는데. 번거로운 일이네. 예, 환불 규정도 되게 애매해지고 아니면 그래서 저는 이제 임대업 하는 사람으로서 돈이 중간 업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해가 됐죠. BTS까지. 진짜 지금 빈 무대에서 아무도 못 가요 공방을. 그래요. 그래서 지금 컴백을 엄청 준비했는데 그러니까 사람 없는데 계속 하는 거야. 1등하고 막 그러는데 지금 아무도 없는 데서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좀 그렇다. 네, 그래가지고 컴백하는 가수들도 되게 지금 피해가 크죠. 맞네. BTS는 크니까 다 되는데 정말 이제 뭐 그룹에서 솔로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조금 어렵죠. 왜냐면 공연장을 먹고 사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영화 개봉하는 거 다 망하겠어. 그렇지. 맞아. 그래서 요즘은 넷플릭스 추천하고 그렇죠, 영화 그렇죠. 리뷰하시는 분들도 맞아. 그렇구나. 극장들 뭐 다 취소되고. 그래서 이런 때에서 또 득을 보는 건 넷플릭스구나. 또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들었죠. 어려운 데가 있으면 또 잘 된 데가 있고. 그러게 말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온라인 강의 하시는 분들도 문의가 오기 시작을 해요. 근데 대학교 강의가 이제 미뤄졌잖아요. 그런데 맞아. 이제 숫자는 채워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저 듣던 부동산 강의도 오프라인 다 취소되고. 진짜? 근데 온라인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아, 온라인을 진짜요? 빨리 하더라고요. 진짜? 생각보다 빨리 시작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3월 다음 달부터 바로 한댔나? 온라인으로 그러면은 네.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프라인도 같이 하는 건데 당분간 오프라인은 안 하고 그거 온라인으로 라이브로 방출하는 거예요. 라이브로. 저장 안 되고. 유료죠, 당연히. 얼마요? 그거는 가격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프라인하고 가격 차이가 있겠죠, 온라인이면. 그러니까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싸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또 시장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이번에 달고나 커피 유행했잖아요, 유튜브에서. 그게 뭐예요? 달고나 커피라고 이제 커피랑 이제 흑설탕 섞어가지고 이거를 수저로 400번을 저어요. 이제 수저가 휘핑기가 없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달고나 맛이 나는 이게 태우지 않고 이제 커피가 탄 맛이랑 흑수랑 섞여가지고 달고나 맛이 나고 그걸 이제 커피랑 우유 위에 얹어가지고 뭐 맛있는 거에 섞어가지고 근데 요즘에 안 나가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해먹어 직접. 그래서 그게 갑자기 확 퍼져서 달고나 커피가 그래서 사람들이 야 안 나가니까 우리가 이거 하고 있잖아 막 이러면서 조금 있으면 이제 꽃도 피고 날씨 따뜻해졌잖아요. 날씨도 따뜻해지고 그럴 텐데. 근데 그게 따뜻해지면은 이게 잠잠해진다고 하던데. 그래요? 아니야 그게 날씨 영향을 안 받고 계속 있을 거라는 추측이 더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이게 루머예요 그러면? 계절 면역력이 올라가서 그냥 괜찮아진다는 건가? 인플루엔자는 뭐 계절 영향을 좀 받긴 하는데 사람이? 코로나는 지금 더운 지역도 걸린다는 거 맞아. 그러니까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미국은 아. 이제 시작이라고 하니까 거의 올해 한 해를 다 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불황인 거죠. 전 아. 세계적인. 음. 세계 불황 진짜 무섭다. 그렇죠. 나는 이것 때문에 올 줄 몰랐어 불황이. 그럴 수 있지. 다 영화에서 보면 다 이런 것 때문에 지구가 멸망하잖아요. 인류가 멸망하잖아. 이거 전부터 그랬지만 주가도 그렇지. 많이 빠지고. 그렇죠. 주가 그러니까- 많이 빠졌고. 아니 저는 그냥 팟캐스트에서 그 전반적인 경제 주식을 보시는 어. 분들 있잖아요. 근데 어. 그분들은 항상 얘기하는 게 막 구글이 망하면 뭐 큰 어. 기업이 망하면 이런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그것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하는 행태들이 많이 좀 변하겠죠. 그렇죠. 좀 나중에 할 일들이 좀 땡겨진 것 같고 확실히 온라인 기반 사업 하는 사람들이 유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아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위생이라든지 기본 시스템 이게 좀 안 갖춰져 있던 사람들은 좀 당황스럽게 퇴출이 좀 예상보다 빨리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돼요. 홍대 저녁에 요즘에 안 와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밤에 12시 뭐예요? 11시만 돼도 메인 거리가 아주 10여 년 전에는 거의 뭐 인구 밀도가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렇죠. 거리에 막 다 쓰러져 맞아요. 있고 막 지금은 그렇죠. 그냥 술 먹고 쓰러져 뭔가는 있고 되려 막. 그러는 거니. 그냥 정상적인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아니에요. 진짜 지금 아니에요. 그래서 와 몸으로 느껴지는 게 어떨 때는 약간 겁날 때가 있어요. 아 이게 너무 사람이 없다. 급변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삐끗 잘못하다 보면 사업이라는 게 금방 망할 수가 있겠구나. 잘하고 잘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조금 이제 잘못된 선택을 한다거나 헛다리를 짚으면 그러면 이 사업이 크게 뭐 1, 2억은 뭐 그냥 날아갈 수도 있겠구나. 왜냐면 오프라인은 권리금, 시설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된 임대료 같은 것들이 다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1, 2억은 뭐 잘못하면 금방 날아가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요새는 참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저는 요즘 되게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엔잡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맞아요, 맞죠. 회사 다니면서 엔잡러. 뭐 스튜디오도 같이 하면서 요즘 투자도 알아보고 부동산 투자도 알아보고 있고 거기에다 유튜브도 하고 근데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어떤 분과 이제 그분은 이제 부동산으로 되게 성공하신 분이에요. 이제 그분이랑 이제 1대1로 얘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오, 진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해주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오히려 재능이 많은 사람들이 큰 돈을 못 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어. 깊이 공감했습니다. 재밌게 사는 거지 뭐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진짜 지금의 나이는 뭔가를 확실히 남들과 다른 뭔가를 축적해야 될 시기인데 이것저것 다 하다가는 좀 힘들 수 있다. 그러니까는 아이고. 우선순위를 꼭 정해서 그걸 좀 쳐서 했으면 좋겠고 거기에서 이제 뭐 관리 영역으로 넘길 건 넘기고 내가 진짜 실제로 좀 에너지를 많이 쏟을 것이 뭔지를 정해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정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정하는 방식을 나중에 이제 얘기할 시간이 짧아가지고 글을 올려가지고 이제 좀 공개를 좀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얘기를 한 거죠. 어머. 한국에서 그거를 이제 왜냐하면 이 얘기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얘기일 수도 있으니까 이제 공개적으로 글을 쓰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돈을 일단 떠나서 먼저 제일 내가 하는 것들 중에서 제일 재밌는 걸 먼저 정하를 그게 1순위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자기도 지금 몸이 정말 아프고 힘들지만 이 뭐 부동산이나 이런 거를 강의를 하고 나면 확 기분이 좋아진대. 몸이 컨디션이 괜찮아지고 밤새 이 사람들과 얘기하는데도 또 괜찮고 또 그러는 게 나는 그냥 이게 맞나 보다 이제 그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막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근데 최근에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제가 올린 영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감사해하고 막 도움됐다 하고 고맙다 하고 막 이런 게 좀 에너지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뭐 부동산이 지금 더 막 액티베이션 돼서 하는 줄 알았는데 이건 단지 돈 벌기 위해서고 좀 더 내가 뭐 좀 이렇게 누군가를 도와주는 느낌을 가지고 저도 그런 게 에너지를 받고 하는 게 유튜브 쪽이 좀 더 받긴 받더라고요. 근데 아직 그렇게 엄청 큰 돈은 안 돼. 거기에서 되게 괴리감이 있는 거지. 실제로 그 순위로 따져보면 유튜브가 좀 더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유튜브가 1순위가 돼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 한참 고민 중에 있어요. 진짜요? 단지 부동산은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쓰고 이제 이러면 걔가 2순위고 막 이렇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요즘 그런 고민들이 있어요. 혼란스럽겠네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부동산 공부 시작하실 때도 재미있어 했잖아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거 재밌어요. 재밌었죠. 근데 재밌는데 그런 에너지 받는 얻는다는 게 거나 하는 건 아닌다는 거지. 이게 돈 벌기 위해서 이제 재밌는 거고 좀 더 의미를 갖는 거는 좀 컨텐츠 쪽으로 의미가 갖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재밌어요, 유튜브도? 유튜브 재밌죠. 결과 때문에 재밌는 거예요? 아니면 그 과정도 재밌어요? 그 과정도 저한테 도움이 돼서 실제로 내가 필요한 내용을 공부하는 거니까 재밌기도 하고 결국에는 이게 다른 사람을 돕는 거니까 거기에 또 의미도 있고 그런 게 재밌긴 해요. 건강 채널이니까. 참 좋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파이님은 항상 그 효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결과도 좋으니까 재미도 있지만 중간 과정에서 내 자기 개발이 되니까 또 즐겁다 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비슷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참 재밌는 것이 중요한가 결과가 중요한가 그런 생각도 또 많이 하는데 저는 결과에 상관없이라는 조건이 좀 들어가야 사실은 되지 않나 싶어요. 결과에 상관없이 즐겁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결과에 네, 상관없이. 만약에 내 영상이 터지지 그렇지, 않았으면 그렇죠. 그게 즐거웠을까? 그렇죠. 그건 거예요. 그래서 결과에 상관없이 즐겁다라고 한다면 그게 만약에 전제가 좀 된다라고 하면 결과가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를 비춰봤을 때. 그러니까 사실은 뭐 사람마다 다르고 성공하는 케이스도 다르고 세대도 다르고 다 다를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과정이 즐거웠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벌리는 일들에 대해서 저도 가끔은 겁날 때가 있고 안 될까봐 또 고민이거나 걱정일 때가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내가 지금 당장 지금에서는 내가 걱정을 하거나 고민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과정이 즐겁냐를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이 과정 안에서 충분히 뭘 배울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결과가 아닌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합리적인 그렇죠. 합리화죠. 네가 저질러 놓고 뭐 결과는 안 좋아도 뭐 좋았으면 장땡인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데 대신에 책임을 끝까지 본인이 질 수 있다라고 하면 그렇잖아요. 그게 뭔가 예를 들면 누가 함께 했는데 그 사람한테 뭐 지급해야 할 돈이라든지 뭐 월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계획이 좀 선다라면 일생에서 그 결과에 상관없이 재밌는 일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보석을 하나 찾은 거나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유튜브는 뭐가 있냐면은 그 결과가 사실은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된다기보다는 회사는 그냥 관리 영역으로 관리 최소한의 에너지를 써서 맞아. 이제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하고 거기서도 에너지 솔직히 들어가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요즘 좀 새로운 게 많아가지고 들어가긴 하는데 그래도 제가 잘리지 않을 정도로 에너지를 썼고 이제 나머지들의 에너지를 좀 더 쏟아야 되는데 그 순위에서 계속 헷갈렸던 거죠. 왜냐하면 최근에 승진 시험 본다고 막 공부한다고 부동산 임장도 좀 이렇게 좀 밀어놓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있어서는 근데 이번까지 승진 시험 치면 또 이제 4년 뒤니까 그러니까 이게 딱 이번 차장까지만 올라가면은 그 뒤에는 욕심이 진짜 없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차장까지는 그래도 올라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좀 그랬죠. 고민이 많겠네. 많아요. 40대의 고민. 레알 고민이죠. 인생의 무섭다. 그치, 인생의 의미가 담겨지는 고민. 근데 저만의 노하우를 쌓아야 되는데 맞아. 회사 생활에서 노하우를 쌓는다고 하기에는 그래도 수명이 너무 짧고 그치. 어떻게 보면 그 이외의 것에서 노하우를 쌓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두 가지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런 결과적인 것이나 뭐 숫자적인 것에 저 좋아했던 분이니까 그래서 유튜브 하시면서 댓글 되게 많이 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섬세해요, 맞아. 그런 이유를 얘기했을 때 그렇게 도움이 되고 누가 좋아해 주는 걸 되게 즐거워하시더라고. 물론 저도 그렇고. 근데 저보다 좋아할 줄 몰랐어요. 오, 그 새로운 발견이잖아, 그게. 네. 아니 다들 즐거워하더라고. 자기한테 고맙다고 한 게 어. 다들 좋아하는 아니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제일 좋아하는 거 그 같아. 댓글도 왕전사 댓글도 제일 열심히 달아주고. 그래서 어, 그거를 발견하신 다르잖아. 것 같아요. 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에 저는- 대해서 더 신남을 그게 사실 그게 결과인 것 같아. 그렇지, 조회수보다는. 맞아. 아니 나는 사람들한테 이제 팀원들한테 물었어요. 왜 이 채널을 하는지 그 본인에게 뭐 어땠을 때 제일 좋은지 다들 고맙다는 말 들었을 때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수익이 됐을 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니. 처음에. 근데 이제 좀 지나고 그 얘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 요즘의 나의 모습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 고맙다. 나도 역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이런 정보를 주고 고맙다 얘기를 듣고 이런 게 좋더라고요. 참 의외다. 그래서 유튜브가 잘 되나 봐. 그래서 돈이 상관없을 때 어.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래, 들더라고요. 좋다. 되게 그 좋다, 진짜. 네. 그게 최근 근황입니다. 네. 저는 근황은 일단 우리 동네에 그 지하에 그 아 맞아.